네, 형철이가 중계 마치고 바로 이제 왔습니다. 저도 토트넘 중계 끝나고 나서 형철이를 기다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기다린 이유가 미넨 이야기를 빠르게 좀 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데뷔골이 나왔죠. 죄송합니다. 너무 이제 흥분을 해서 콤파니 미넨에서의 데뷔골이 나왔죠. 네. 콤파니 체제에서의 첫 골. 그렇습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골이었죠. 네. 그리고 앞에 혼전 상황이었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센스 있게 골문 상단을 노리는 수비수를 다 이제 블록을 피하면서 그렇죠. 득점할 수 있는 그 선택을 아주 김민재 선수가 깔끔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영상을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셔가지고 결과보다도 먼저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깜짝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야 3대3? 왜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프랑크푸르트가요 지금 바이에른 뮌헨과 선두 경쟁 중인 팀이고요. 올 시즌 이미 이전부터 첫 경기 도르트문트전 패배 이외에는 4연승 달리고 있었어요. 대단히 좋았죠, 폼이. 진짜 좋았어요. 네. 왜냐면 이 팀이 역습에 되게 날카롭고 마르무시가 지금 리그 5경기 연속골이거든요. 빠르고 오늘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마르용 씨 같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역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역습에서 딱 해결지어주고 침투해서 해결지어주는 선수. 지난 시즌 콤파니의 번니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했던 손흥민 선수 생각 많이 나요. 네. 요즘 마르무시가 진짜 그 정도의 결정력입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대단한데 콤파니 감독이 지금 공식전 3경기 무승인데 레버쿠젠전 그리고 빌라전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전. 그래도 밀집 수비를 어떻게 뚫을지에 대해서 공격수들의 움직임 동선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콤파니 감독이 나름 전술 변화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팀을 만났을 때 득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 3골이 넣었으니까. 올리세랑 게헤이루가 아무리 왼발 쓰는 오른쪽 풀백 게헤이루라고 해도 오히려 게헤이루를 오버래핑 시켜서 올리세가 순간적으로 안쪽에 들어오는 빈도를 늘렸고 반대편에 알폰소 데이비스랑 그나브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기존에 풀백이 너무 안으로만 들어가려고 해서 좀 쉽게 측면 동선을 읽혔다고 한다면 이번 경기는 풀백이랑 윙을 되게 다양하게 변주해주고 또 토마스 밀러가 지금 무시알라가 부상이라 밀러가 나왔는데 밀러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굉장히 또 노련하잖아요. 상대가 놓치고 있는 그 공간으로 밀러가 딱 적재적소에 자리 잡아서 케인의 미끼로 오히려 밀러가 뒷공간에 들어가는 움직임도 전반에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공격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으나 상대방이 이렇게 주저앉았다가 한 번에 역습 올라왔을 때 물론 이제 마르무시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들었지만 다른 팀들도 그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했을 때 이 역습에 대한 대비는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난 시즌 번니를 쭉 보면서도 느꼈지만 번니 그 손흥민 선수 해트트릭하고 그 뒤에 약간 수비 라인을 조절하려고 했는데 큰 틀에서 수비 전술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 거는 꽤 뒤였어요. 리그가 좀 이제 전반기가 좀 이렇게 지나가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콤파니 감독이 결국 번니라는 팀을 맡아서 현실적으로 자신의 전술을 구현하기 어려우니까 늦게 대응을 했다고 봐야 될지. 뭐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좀 더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좀 더 일찍 변화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콤파니 감독이 보여준 성향에 따르면 공격 전술은 계속 이렇게 경기마다 바꿔갈 수 있거든요. 근데 수비 라인 높이는 제가 볼 때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오늘 득점도 해주고 뭐 역습 상황에서 뭐 따라가 주면서 수비하는 거에 특화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마지막 골 같은 경우에는 헤딩 클리어를 했는데 그 클리어가 상대방에게 좀 떨어지면서 또 골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수비수가 잘못했다, 골키퍼가 부족했다 이런 거보다 전술에 대한 그 수비 전술 선택에 대한 그 색깔 자체가 공격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우파메카노도 마찬가지예요. 골은 넣었고 어쨌든 좋은 수비 해줬고 근데 결과는 3실점이에요. 뭐 게헤이루도 그렇고 알폰소 데이비스도 그렇고 오늘 게헤이루가 마르무시한테 선제 실점 장면에 속도로 밀었다고 해도 누구도 게헤이루 탓을 못할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전술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위기를 내줄 수밖에 없는 전술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하는 팀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뒷공간에 파고드는 빠른 역습에 좀 집중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모로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짓느냐의 상황인데 와 근데 진짜 수비 라인이 워낙에 높긴 합니다. 그래서 뮌헨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에 대해서 생각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공격을 했을 때 그 공격을 마무리 짓고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뺏기거나 그러면은 역습당하면서 실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공격에서 이제 어쨌든 뭐 골킥을 만들든 코너킥을 만들든 골키퍼가 잡든 뭐 이런 그 상황이 있었을 때 상대방이 어쨌든 그 볼을 끊어내고 빠르게 공격을 하지 못하게끔 할 필요가 있었는데 계속 역습을 이런 식으로 시달리게 되면 수비도 나중 되면 지치기 마련이고 그리고 공간이 생겼을 때 수비수 라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전력 추출을 하게 된다면은 실수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부상에 대한 우려도 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계속 공격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와야 수비가 덜 바쁘다. 이 말인즉슨 공격이 끊기더라도 빠르게 압박을 해서 상대가 빠르게 못 올라오도록 해야 돼요. 그럼 교과서적인 압박이 통할 때는 바이에른 뮌헨이 계속 주도권 잡고 두들기니까 재밌죠. 근데
그 압박이 90분 내내 유지될 수 없잖아요. 게다가 오늘은 공미자리 밀러가 전화에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후반전 65분, 70분 될 때부터 이미 밀러는 못 뛰고 있었어요. 지쳐서. 네. 그런 상황이면 우리 전방 압박이 좀 힘들구나. 어차피 3대1로 앞서고 있었으니까 원정이기도 하고 조금 수비 라인을 내려서 경기 중에 대응할 법도 한데 심지어 해리케인도 근육 쪽이 아파서 나갔거든요. 네네. 마티스텔이 들어왔는데 텔도 뭐 이렇다의 모습도 없었어요. 이런 불안한 상황이면 특히 추가 시간이면 라인을 내릴 법도 한데 그 세 번째 실점 장면 때도 수비 라인이 엄청 높아져 있었거든요. 그럼 프랑크푸르트는 골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선수들이 다 그냥 위로 다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수비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럼 당연히 압박의 순간 한 번 딱 틈만 보이더라도 그대로 또 뒷공간 내주고 실점을 하는 거죠. 네. 어느 팀도 이렇게 수비 라인을 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콤파니 감독의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미넨 팬분들이 이제는 조금 3경기 무승이니까 리그 전체 대회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미넨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수비적인 선택에 대해서 어떤 그 최종 수비 라인의 높이에 대해서 네. 앞으로 지켜볼 여지는 있겠고 김민재 선수는 어땠어요? 김민재는 오늘 그래도 도전적인 수비에 있어서 오늘 그 에키티케 선수하고 전반에 경합이 많았어요. 근데 공중볼이라든지 도전해주는 수비 이런 데에서는 분명 영향이 좀 크게 있었고 다만 이제 이 수비진이 결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개개인을 지금 1차적으로 탓할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3실점을 한 이상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뭐 이에 있어서 말씀드렸듯 선수 개인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이 수비 전술에서 과연 누가 생존할 수 있을까를 지금 논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비 전술에서 누가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뭐죠? 그러니까 이 수비 전술에서 누가 안정된 수비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은 수비수라도 이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위기 상황에 놓여지기 마련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매 경기 안정적으로 무실점을 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 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조금 전술적인 도움도 필요하다. 이거는 지금 우파메카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좀 뭔가 공격에 있어서 공격력을 더 극대화하려면 오른쪽 풀백이 역시 필요한데 샤샤부이도 장기 부상이고 스타니시치도 지금 11월 말까지 부상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오른쪽 풀백이 하필 다 다친 것도 여러 가지로 바이에른 뮌헨의 지금 공격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민재가 초반에 골 넣어서 너무 좋았는데 네.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 황인범도 오늘 저기 데뷔골이었어요. 페이노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좀 좋은 그 시작을 했는데 야 미넨이 내리 골을 실점하면서 이렇게 비길 줄 몰랐습니다. 지금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미넨이니까 네. 물론 이제 상대가 바이에른 레버쿠젠이었었고 한 경기는 챔스였었고 뭐 그런 걸 감안한다면 또 지금 현재로서는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런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라면 잡았어야 됐다. 그렇죠. 네. A매치 주간이 어쨌든 있잖아요. 2주 정도 콤파니 감독에게도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렇네요. 물론 대부분의 주축 자원들은 다 떠나 있겠지만 그 사이에 콤파니 감독이 좀 어떤 피드백을 할지 제가 볼 때 그래도 결과를 내려면 수비 라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절은 이젠 정말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가 슈투트가르트고 바로 이어지는 챔스에서 바르셀로나와 만나기 때문에 네. 지금 A매치 이 기간대에 생각을 잘해서 물론 이제 다른 선수들 다 대표팀에 가겠지만 생각을 잘해서 뭔가 이제 안정적인 축구도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우승하기 위해서. 네. 네. 슈투트가르트가 운다브 활용해서 수비 미끼로 잡아 끌고 다른 자원들 침투하는 거 진짜 기가 막히게 하고 도르트문트한테 5대1 만든 팀이에요. 네. 그런 스타일을 생각하면 더더욱 수비 라인 조절은 이제 이후의 일정들을 앞두고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점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득점하면서 기분 좋게 시작했던 바이에른 뮌헨 저 역시도 굉장히 기분 좋았었는데 결과는 3대 3이었습니다. 콤파니 감독의 안정적인 선택 언제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